안녕하세요. 시설연구소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에서 40대가 아파트로 가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분에게 나이가 젊으신데 왜 아파트로 가려고 하시냐? 아파트는 되도록 나중에 가시고 다른 곳들을 먼저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아파트는 애초에 진입 문턱이 낮은 직종인 시설관리에서도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교대 근무 스케줄이 대부분 격일제이고 입주민의 직접적인 민원까지 있어서 다른 시설들에 비해 근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변에 아파트 관리과장을 하고 있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파트는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관리실에 연락할 일 자체가 별로 없지만 소수 진상 입주민을 잘못 걸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건물마다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곳이 회사원들이 있는 오피스 빌딩이라면 민원을 요청하는 측이 회사원들이기 때문에 경험상 민원 자체가 굉장히 젠틀하게 들어옵니다. 반면에 주거시설인 아파트는 거주 인원의 구성이 다양하고 진상을 만날 확률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아파트 관리과장분 중에는 일단 내가 일을 잘하고 민원인 상대도 잘하면 진상 입주민이 적은 곳이면 아파트도 괜찮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파트도 아파트마다 차이가 심한 것입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교대 근무라는 것을 제외하면 아파트도 근무 강도가 낮은 곳은 낮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일이 편한 곳이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시설 중에서도 급여가 높은 편이어서 일이 편하다고 하면 격일제만 감수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무작위로 수도권의 아파트 격일제 기사의 급여를 찾아봤는데 대부분 300에서 330만 원의 급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규 진입자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시설의 교대 근무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급여가 낮은 편입니다. 다만 격일제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급여가 높은 것은 이런 단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일이 편하다고 한다면 아파트만큼 공부하기 좋은 곳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막 진입한 초보 시설인들에게 많은 업무 처리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격일제 기사의 경우 과장이나 소장이 부재 시에 간단한 일은 직접 처리하고 기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은 관리과장이나 소장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시설에서 요구하는 기사 자격증의 경우 시험 응시 자격만 있다면 바짝 공부하면 1년 안에는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들이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의 급여, 기사 자격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이 편한 곳이어야 하고 공부할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젊은 분들이 아파트에 가서 겪는 대표적인 고충들 중 하나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시설 직원들의 연령이 60대 전후의 고령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직원과 함께 일하는 것은 서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좋고 배려심 있는 동료라면 나이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집이 있고 배려심이 없는 동료라면 대부분이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된 아파트 특성상 고생을 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중에서도 아파트는 고령 근무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기존 근무자들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은퇴 전후이신 분들은 아파트에 가도 동년배인 분들과 근무를 하게 돼서 적응이 빠를 수 있지만 젊은 사람이 격일제로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60대 전후의 직원을 만날 확률이 높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젊은 분들은 아파트는 나중에 가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물론 오늘 영상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복불복이 심한 곳입니다. 대부분이 관리사무소는 5인 전후의 인원들로 구성이 되고 소장이 누구냐에 따라, 과장이 누구냐에 따라, 동료가 누구냐에 따라 근무 환경이 달라지고 진상 입주민의 진상 정도에 따라서도 근무 환경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동료와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근무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인 제 입장에서는 아파트는 저와 근무 환경이 맞지 않을 확률이 높고 아직 격일제로 가기에는 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파트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도 젊다면 아파트는 나중에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은퇴 전후의 나이이신 분들은 찬물 더운 물 가릴 것 없이 일단 이력서를 넣고 봐야 합니다. 시설 관리는 50대 이후에 와도 늦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해보면 40대 이하 직원들도 많은 게 시설 관리입니다. 아파트만 나와도
그 힘들다는 호백병마만 가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오피스 빌딩에도 젊은 사람은 많습니다. 시설도 시설 나름이고 시설 중에서도 근무 환경이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회사 정직원인 곳들이 근무 환경이 좋고 규모가 큰 오피스 빌딩들 중에서도 근무 환경이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체계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무 환경이 좋은 곳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이가 젊고 자격증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시설에 진입하면 근무 환경이 좋다는 곳에는 들어갈 기회조차 얻지 못할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시설도 젊은 나이에 진입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과 실력을 갖춰 놓으면 좋은 자리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나이가 젊을 때 시설에 진입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처럼 사업이 망해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은 시설 와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얇고 길게라도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나이가 젊다면 일단 아파트는 우선순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파트만 제외하면 하다못해 호백병마라도 아파트보다는 젊은 사람이 더 있는 편이니 근무하기에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고는 주로 주택관리사협회에 올라오고 아파트가 아닌 시설의 공고는 자커리아나 사람인 워크넷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